2006년 9월 중국 지린성의 한 마을. 농민들은 밭으로 나가고 가게 주인들은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이 불과 몇 시간 뒤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연쇄살인의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단 6일, 피해자는 부상자 포함 총 17명. 범인은 마을의 도축업자인 수요애진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이웃이었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수유에지는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젊었을 때부터 돼지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칼을 쥐는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곧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고 성실한 도축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좋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리고 일을 끝내고 난 뒤의 고요함. 도살장은 피와 물, 비누 거품과 희미한 철 냄새가 섞이는 공간으로 이곳은 그에게 생계이자 그만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에선 그가 왕이었지만 그 세계의 바깥, 시장과 행정, 돈과 규정의 공간에서는 늘 분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은 상처와 모욕이 쌓일수록 그는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늘 억눌린 분노가 있었죠. 그리고 2006년 봄, 참아왔던 그의 분노가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무렵 검역장 관리가 바뀌며 도축 검역 추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마리당 63위안을 더 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장부에는 정상 비용이라 적혔지만 한 달에 600위안 정도를 버는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수유해지는 편법을 택했습니다. 집에서 먼저 한 마리를 손질한 뒤 다른 한 마리만 도축장에 가져가 검역을 받는 방식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두 마리 모두 절차를 거친 듯 보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이 시도는 곧 발각됐습니다. 관리자인 리 씨는 그의 고기를 몰수했고 4만 위안의 벌금까지 운운하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친분과 사정이 개입되어 결국 벌금을 좀 깎을 수 있었지만 그날의 모욕을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칼을 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틀리게 만들었나? 같은 해 9월 23일, 그는 작은 약병 2개를 샀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쓰이는 독성 물질이 담긴 약병, 비상시에 스스로를 끝낼 장치였죠.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또 나를 모욕한다면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약을 삼킬 것이다. 그는 4자루의 흉기를 가방에 챙긴 뒤 차에 돼지 2마리를 싣고 검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검역장에선 술자리가 한창이었고 마침 방문했던 그에게도 사람들은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가 잔을 들이키고 있을 때 관리자인 리 씨가 갑자기 그를 질책했습니다. 또 집에서 도축해 오지는 않았겠지? 다음에도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고 속에선 참아왔던 분노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11시 넘어 술자리가 끝나고 리 씨는 그를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어차피 검역을 하기엔 늦은 시간이었고 그렇기에 돼지가 실려 있었던 그의 차를 두고 가라는 것이었죠. 도로를 달리던 리 씨는 잠시 뒤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지 차를 멈추더니 뒷좌석을 더듬거렸습니다. 수유해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지만 치명상을 입은 상태라 길가 도랑에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수유해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어섰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첫 살인 이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던 그는 곧바로 다음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검역소 부소장 왕씨, 마을의 상점 주인, 예전에 빚을 갚지 않은 친구, 어릴 적 화승총으로 자신을 쏘았던 동창까지. 이미 선을 넘은 김에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 주었던 이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우선 왕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돼지 검역 때문에 왔습니다. 라며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덜 깬 왕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유해지는 흉기를 꺼내 그를 공격했고 방에 있던 그의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4명이 살해됐지만 부상을 입은 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은 향후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됐죠.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 그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틀에 3천 위안을 올려둔 그는 바로 옆집의 작은 상점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 상점에 고기를 납품했지만 주인이 고기 품질에 태클을 걸어 사이가 나빠진 뒤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죠. 그는 곧 가게 주인과 그의 아내를 살해했고 그 다음으로 친구였던 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둘은 친한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고깃값 4천 위안. 그는 문을 두드렸고 왕 씨가 문을 열어주자 바로 공격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그는 옆 동네에 사는 어릴 적 자신을 화승총으로 쏘았던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며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뒤 나온 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죠. 새벽이 밝자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중에 연이어 벌어진 살인에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근처 29개 마을을 봉쇄하고 그의 얼굴을 공개하며 제보자에게 10만 위안의 보상을 약속했죠. 그러나 지역은 매우 넓었고 수유해지는 버려진 집에 숨어들어 며칠을 버텼습니다. 9월 27일 굶주림에 지친 그는 산속 외진 곳에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처음 보는 노부부였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가져갈 것을 가져가고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만약 신고하면 자신이 끝나리라 생각한 그는 그들마저 살해했죠. 그는 옥수수밭과 강가를 오가며 도망쳤지만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9월 29일 새벽 또 다른 집에 숨어들어 살인을 저지른 직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준비했던 약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오 무렵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가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되며 체포됐죠.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했고 두려움과 분노는 안도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살인마가 아니다. 그들이 나를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끝내달라. 살인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올해 일은 올해 끝내달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조는 담담했지만 그것은 참회라기보다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해 12월 20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질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아마 그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유예진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분노와 원망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내면의 어둠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최악의 연쇄살인 중 하나로 남아버린 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